아직 폭탄이 떨어지진 네. 않았구나. 그래서- 폭탄이 터졌는데 아직 누구도 맞지 않았어. 네, 그래서 사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난데없이 이렇게 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역시 12%의 취득세율이 어마무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가격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뚝 떨어졌어요. 그냥 3,500은 세금 내고 1,500 남겨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1,000에서 1,500만 원이 남는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럼요. 아니, 물론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애가 참 얄밉긴 하지만 네. 아니 세무사님 세금 때문에 네. 엄청 일이 좀 바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인기가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바쁘지는 않는데 아니 세금이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이제 세금이라는 게 복잡해지긴 했지만 그거에 따라서 액션을 갖다가 취할지 말지를 응. 지금 고민하시는 거지 네. 액션을 갖다가 막 취하시고 그런 건 아니어서 아직 폭탄이 떨어지진 네. 않았구나. 그래서- 폭탄이 터졌는데 아직 누구도 맞지 않았어.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단계고 세법이라는 게 바뀐 건 사실은 없어요. 네. 단지 맞아. 이제 뭐 규제 지역이 10월 네. 15일자로 이제 서울 전역에서 네. 경기도의 일부 지역까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것이 세법적으로는 좀 불리하게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쵸. 그게 조정- 넓어진 거잖아요. 그 그렇죠. 범위가. 조정 대상 지역이 뭐 그전에도 10월 이전에도 지정이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뭐 강남, 송파, 서초, 강남 3구, 용산까지. 원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쪽에 대해서 우리 이제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어려우셨었죠. 어차피 비싸서 못 예, 들어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실질적으로 매매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는 분이 없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만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단기 매도하기에는 너무 높아. 네. 낙찰가가. 그러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그, 전국이. 네, 그런데 그 지역이 상당히 넓어졌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체감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한 얼마큼 없어진 거지? 느낌으로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다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면은 뭐 경기도 중에서 경기도에서 부천 빠져 있고, 네. 뭐 남양주 빠져 있고, 뭐 동탄 빠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진 안산도. 거예요. 예. 네. 그다음에 안양 같은 경우에도 맞아요. 동안구가 들어가고 만안구가 맞아요. 들어가고, 만안구 안 들어가고. 예, 뭐 고양시도 안 수원도 들어가고. 조금 빠져 있고. 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규제 지역이 약간 보면은 좀 보이지 않는 지역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그거 참 언제 생길지 몰라 거기도. 그러니까 조심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느낌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추가로 많이 지정이 돼서 어떤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과세 입장이 좀 명확해진 측면은 있어요. 뭐 네. 명확해진 게 뭐 유리하게 된 게 아니라 힘들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기 전매 세율이 매매 차익 예정 신고에도 적용되기가 어렵게 판단이 됩니다. 예정 신고할 때부터 70% 내야 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뭐 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 대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항상 시점이 중요한데 네. 매도 잔금 시점인 거죠? 근데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이미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돼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기존에 내가 이미 취득을 했다라는 네. 거죠. 또는 뭐 지금 계약금을 걸어서 취득이 예정이었다든지 그 전에 네. 10월 전에. 그런데 이제 매도하는 시점은 이미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 이후에 매매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쵸. 중간에 딱 낀 거예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기 전매 세율이 적용되고 비교 과세 시에도 단기 전매 세율이 적용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게끔 지금 예전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부동산 매매업을 하시는 사장님에 대해서도 단기 전매에 대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근데 이제 비사업용 토지도 그 예정 신고했지만 확정 신고 때 비교 과세 하거든요. 똑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도 똑같이 중과가 되듯이 비사업용 토지도 중과됐는데 비사업용 토지 단기 전매했을 때 역시 단기 전매 세율 적용하겠다. 매매업자에 대해서도. 어쨌든 해석은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형평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있던 거니까 이 예. 세법이 뭐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네. 참 유감스럽게 세법이 뭐 바뀌었다고 얘기하기에는 참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원래 있던 거예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을 신규로 지정함으로써 그 효과상으로는 뭐 세법이 바뀐 것 이상의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난데없이 이렇게 돼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시는 사장님 중에 한 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회의원이라든지 법에 좀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도 충분히 일리는 있다. 호소하면 뭐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얼마나 답답하시면 뭐 그런 말씀을 하실까, 이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지금 뭐 네. 여러 가지 청원을 한다던가 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네. 이게 이 법 자체가 원래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에 범위를 넓힌 거다 보니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될지, 근데 뭐 느낌상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적용되었던 그런 식의 적용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뭐 지금도 뭐 사실상 많은 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매 사업자 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딱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게 지금 뭐 어떤 세금이 있을까요? 일단은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로 지정이 됨으로써 뭐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 신고 시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 단기 전매 세율이 매매차익 신고 시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이제 네. 우리는 일반 개인은 양도세를 내지만 사업자는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예정 신고를 원래 바로 하는 건데, 그때부터도 이제 중과세 비율로 적용이 된다. 이게 그렇죠. 이제 가장 큰 거죠. 단기 전매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음. 이 세법이 다주택자에 대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 유예 규정이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이 되는데, 네. 법조문을 곰곰이 해석을 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조정 대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유예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단기 전매는 그와 같은 경우에 유예 규정에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조정 대상 지역의 단기 전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기 전매 세율로 과세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그렇군요. 보니 일단은 예정 신고 시에도 단기 전매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정 신고에 단기 전매를 한다는 게 그냥 일반 세율로 계산하는 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네요. 네. 2년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조정 대상 지역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기본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뭐 명확한 건데. 네, 원래 하던 대로 네, 하시면 되고요.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근데 취득세도 또 영향을 많이 받았죠. 네, 취득세도 문제예요. 네, 취득세도 뭐 사실 달라진 건 없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을 해서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취득세의 세율이 뭐 1에서 3%가 아니라 8% 적용되는 거죠. 그 다음에 3주택자가 됐다. 그런데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해서 3주택자가 됐다. 이럴 때도 뭐 8%가 적용됩니다. 반면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이 되거나 비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서 4주택자가 이상이 될 때는, 그럴 때는 역시 뭐 12%의 취득세, 어마무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맞아요. 뭐 그런데 이제 뭐 가격을, 취득세 같은 게 이제 가격에 대한 기준은 있어요.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 비수도권 같은 경우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를 하지 않겠다. 그거는 뭐 주택 보유수에서도 빼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근데 보니까 서울 그 부분은 수도권에서 1억은 없죠. 1억 원 이하면 반지하 빌라밖에 없는데. 네. 이 수도권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만 수도권은 아니니까, 찾아보면은 조금 밑으로 내려가는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지역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거기에서는 1억 이하가 있더라고요. 또 아, 별로 없어요. 네, 별로 제 없습니까? 공시가 1억 이하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주워 먹다가 배탈 나요. 아, 이 말하기 좀 그런데 그렇죠. 네. 너무 이제 약간 가치가 뭐-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월세 세팅하기에는 괜찮아요. 월세는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기에는 많이 어렵죠. 결국은 규제 지역 내에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그렇죠.
다주택인 경우에 있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의 적용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좀 더 명확한 해석은 좀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의 여지가 있나요? 네, 단기 전매라는 개념은 결과적으로는 뭐 1주택자라 하더라도 또는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무주택자 주택을 취득해서 판매했다라 했어도 뭐 단기 전매 세율은 적용이 될 여지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근데 무주택자가 1주택을 단기- 취득을 해서 네, 판매되는 경우잖아요.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을 해서 바로 팔면 그러면 중과세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중과세 있어요.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단기 전매 메리트가 없다. 네, 이게 맞아요. 사실상의 결론이 돼버린 일단 이제 상황입니다. 취득세는 중과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매도할 때는 취득세는- 중과가 될 겁니다. 네, 취득세 부분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자가 됐다든지 맞아요. 할 때는 가격에 따른 1, 2, 3%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가 뚝 떨어졌어요. 원래 단기 매도하려는 분들이 서울의 빌라들을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못 응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뚝 응찰자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또 새로 지금 제안할 수 있는 게 원래는 이 물건 낙찰받아서 매도하면은 한 4천, 5천 남을 만큼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5천 시세 차익이 날 거면 그냥 4천, 3,500은 세금 내고 1,500 남겨도 나쁘지 않겠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냐? 무주택자만 할 수 있어 또. 그러네요. 아니면은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를 하고 1주택자가 이제 취득세 중과를 하고 네. 나중에 매도할 때 또 비용으로 처리를 네, 할 그 수도 부분에 대한 있잖아요. 비용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네. 매매차 예정 신고 시에 이제 당연히 빼지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경쟁률이 정말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냥 그래 나라한테 세금 낸다 생각을 하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 최근에 우리 멤버님이 네. 딱 그 규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낙찰을 받아서 바로 얼마 전에 매도를 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원래 매도 차익이 4천만 원 날 거였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다 빼고 한 1,000에서 1,500 사이가 남을 것 같아요. 세금을 다 내고 70%를. 아 이게 속은 좀 쓰리긴 하네요. 속이 쓰리지만 그래도 1,000에서 1,500만 원이 남는다면은 해볼만 하지 않나요? 그것도? 그럼요. 네, 뭐, 물론 나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애가 참 얄밉긴 하지만 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애국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애국 그래. 뭐 별로 원하지 않았던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예.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기 매도를 하면서 손해를 봤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도 차익에서, 양도 차익에서 70%를 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빨리 팔아서 손해가 아니라 이제 낙찰가를 잘못 받아서 손해인 거죠. 그래서 뭐 느낌상으로는 지금 우리 이현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가 굉장히 주춤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오히려 어떤 주거 서민이라고 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복지, 주택 복지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낙찰가는 그런데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세 매물이 없고 월세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주를 어딘가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거주로 빌라를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기는 합니다. 그분들한테 파는 거니까. 그러면 느낌상으로는 아마 주택의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맞아요. 어떤 세법의 규제의 강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충분한 어떤 그 부작용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조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이게 막 되게 이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시장의 왜곡이 좀 많이 될 것 같이 보이고요. 결국은 가장 큰 피해는 이제 임대를 살아야 되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게 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세금하고 대출을 엄청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금 때문에 이걸 하라 그랬는데 이걸 대출 때문에 해야 되는지 막 헷갈려 하시는데 지금 우리 매매사업자 관련된 세금에서는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알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정 대상 지역에 있어서는 단기 전매의 세율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 시에도 단기 전매의 세율이 적용된다. 네.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사실은 이제 취득세 중과에 있어서는 뭐 그렇다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투자 단기 전매는 변화가 있느냐?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네. 그 부분도 유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취득세 부분은 뭐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취득세는 기존에 조정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지역이 확대되면서 그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뭐 그런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지방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서울 빌라 못 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상황으로 세법이 좀 약간의 방해를 건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뭐 별거 없네요. 두 가지만 있네요. 근데 이제 뭐 결국은 이 세법이 어떤 그 의미가,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70%나 60%라는 거는 좀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지. 다 가져가. 네, 원래 일을 하더라도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가 남아야 뭔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인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70%나 60%는 국가가 다 갖고 가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맞아요. 이거는 경제 활성화에 원래 정말 반대되는 세율이다. 뭐 이런 의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단기 전매세율이 70, 60이 아니었었거든요. 예전에는 50, 뭐 40%였던 시절이 불과 아마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에는 그랬었던 것 네, 같아요. 저는 2배 내고 팔았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배려도 시점에는 분명히 발생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요새 진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자기네들은 다 하면서 우린 못하게 막 그러고 다 했다 이거지? 저희가 하는 게 로맨스가 됐으면 좋겠네요.